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2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주간 투자 전략 2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월 세 번째 주 끝났고 네 번째 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쪽에서 과연 2월 네 번째 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 한번 살짝 체크해 보면서, 그리고 또 오늘 다음 주 한번 또 대응해 볼 만한 종목들 이것저것 또 살펴보면서 시장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 끝난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는 이제 월봉으로 봤었을 때, 일봉으로 봤었을 때 지금 나왔던 패턴이 살짝 깨지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 중요한 이제 크로스 자리들, 이런 자리들 계속 지지를 했었던 모습들인데, 그게 지금 정고점을 돌파 못한다는 얘기는 약간 여기 무거워진다는 얘기겠죠. 네, 거기다가 일요일 물론 끝나고 월요일날 휴장이 있다 보니까 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초에 무조건 위쪽을 그냥 딱 전환돼서 올라가야 될 모습들인데, 이걸 떠나서 이제 약간 또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은 지금 딱 지난번 고점대 이제 다 왔어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좀 무거워지네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저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약간 다시 한번 힘을 살짝 비축해서 거기서 쭉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패턴의 연장선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아직까지 그게 지금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나스닥 기준은 이날 저가 지난 2월달 중반 때 저가가 15,550입니다. 그 안쪽까지 해서 한 번 더 조정이 적어도 한 200포인트 이상이겠죠. 네, 그 정도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런 흐름들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그렇게 조정권을 살짝 더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면서 속도 조절이 좀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모양이 되나왔더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고점대를 막 돌파하기 시도를 하다가 좀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지금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 안쪽까지는 또 들어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건 결국에는 뭐 기승전 엔비디아 할 거예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주 중반 이후와 그 변화가 2월 23일인가 그렇죠? 네,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진행을 좀 확인하고 움직이겠다라는 쪽들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장 분위기와 국내장 분위기를 같이 연결시키게 되면은 이런 패턴들, 그리고 또 저희 매크로 지표들 여러 가지 봤었을 때 지금 일단은 부담스럽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달러 지금 104대 위에서 들어와 있고, 거기다가 10년물 국채금리 아직 그 위쪽으로 4.3대는 그 이상으로는 안 갔지만 4.3대 밑에서 자리 잡으면서 좀 4.2 이탈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요 4.2 이탈을 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그 다음에 좀 괜찮아질 것 같고, 거기다가 의외로 유가가 지금 80달러대 부근을 향해서 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을 봤었을 때는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한데, 이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금리나 좀 멀어졌다. 금리라는 이제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런 쪽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좀 먼저 또 오버한 쪽이 있긴 있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분위기 어떤 유동성과 관련된 분위기, 그리고 또 두 가지가 유동성 그리고 국내 증시, 그러니까 약간 국내면은 신흥국이겠죠. 이쪽에 대한 흐름들 약간 또 위축이 될 수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외국인들은 지금 동향이 그렇다고 해서 꺾이지가 않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인 뭐 IT 쪽을 집중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지금 저 PBR 쪽으로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좀 어떤 바라보고 있는 쪽에 대한 시각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여전히 계속 또 시장이 또 26일 날 발표가 정부에서 나오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좀 끌고 가보겠다. 게다가 또 저 PBR 관련된 쪽에서 외국인들이 의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신한지주 같습니다. 신한지주를 봤었을 때 이번에 23일이 배당 기산일이 들어오는데, 배당 기산일 들어오고 배당락이 얼마가 딱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을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그 배당락 딱 나오고 그대로 밀어버리는 모습들, 그리고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저 PBR이 아니라 단순하게
배당 받으려고, 배당 2번 받으려고 들어갔던 게 가장 크다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연관시켜서 저 PBR도 탄력들이 계속 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배당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주주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포인트가 맞춰지면서 약간 저 PBR 섹터들도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찾은 거는 자동차, 그리고 이쪽에 대한 변화 계속 또 받아가는지. 근데 자동차 움직임은 도요타랑 같이 봐야 됩니다. 도요타가 꺾여 내려간다 그러면 이것도 같은 움직임이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던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탄력을 잃을 것 같고, 거기다가 삼성물산, 이 두 가지 같은 지주사 쪽에서도 핵심적인 자사주 소각이 이루어지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인할 게 좀 더 많겠죠.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는 속도 조절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분위기는 나스닥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반도체 IT는 조금 더 쉬어간다 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흐름들도 좀 대응을 하자라는 쪽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 종목들 한번 잠깐 또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 볼까요? 네, 미국에서 종목들 만약에 테슬라는 괜찮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딱 들어오는데 1차 엔빌에서 좀 저항받고 있고 2차로 55일선까지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에 저희가 요때 지금 첫 번째 강조드린 데가 이쪽이고 여기서는 잠깐 좀 비중 조절을 하겠다라고 해서 약간 조절했다고 하게 되면 일단 이 정도 갖고 있는 쪽에서 한 180달러대 초반에 갖고 있었던 거 약간 200달러대 정도 중반 정도, 그러니까 즉 가격대가 정확하게 보면은 여기죠. 200달러대 후반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또 줄여놔야 될 것 같습니다. 줄여놓고 다시 흔들릴 때를 대비하자라는 쪽으로 테슬라는 여전히 일단 기술적 반등 이후에 나오는 새로운 영역을 돌아가는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보자 라는 쪽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일단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반 정도는 하자라는 쪽으로 대응하면서 보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이제 속도 조절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듯이 어딜까요? 여기 13일선 크로스 나면 요 정도쯤까지,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1차 엔빌이 올라오는 정도가 여길 겁니다. 혹시나 700달러가 이탈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부담스럽게 보지 마시고 실적 발표 시즌에 변동성이 좀 커질 겁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약한 라인들, 혹시나 지금까지 이쪽을 좀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은 요 자리죠. 요 자리, 그래서 요 자리, 그러니까 680, 660 이 정도쯤까지 들어왔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한번 노려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60달러, 680달러대 여기 안쪽에 들어오는 가격대까지 지금 요게 따라 올라오든가, 그래가지고 13일선과 지금 1차 엔빌 자리 정도쯤까지 돌아오는 흐름을 한번 이용을 하는 정도까지 하면서 한번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탱커스 회사 상당히 오래 끌고 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1차 엔빌 근처 가는데 꺾여져요. 지금 TK 탱커스는 그때 나갔던 부분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줄였던 엔빌 들어오면서 줄였던 흐름들 쪽에서는 아직 관망입니다. 특별하게 지금 대응을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때 줄였던 거 아직 그냥 좀 기다려보자 라는 쪽으로 다시 크로스 자리에 들어온다. 이때 크로스 왔다 갔다 할 때는 좀 삼아도 되겠죠. 네, 되겠었는데 또 올라가다 보니까 아직은 지금 그런 자리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아직 특별한 변화 없는데 온세미도 보면은 지금 이 자리는 좀 그렇죠. 지금 이번에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그래도 성과 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업체인데 그래도 여기 또 테스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기다려보자 라는 쪽이고, 앨범알도 직접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블로그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블로그에서 제가 드린 내용은 앨범알 사셨어도 이번에 113달러대 들어가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저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 먹고 일단은 이 정도 강력한 저항이죠. 지금 1차 엔빌과 같이 들어오는 요런 자리들, 1차 엔빌 그리고 또 55일선 같이 들어오는 요런 자리들, 여기서는 무리를 할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 체크한다 그러면은 아마 대응은 너무 좀 강하게 대응할 자리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밑에서 사신 거 있다 그러면은 일단 수익 실현 쪽으로 좀 비중 조절하신 다음에 다음 여기까지 들어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업황 동향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 팍 터졌고, 그리고 거기다가
호주 광산에서 좀 구조조정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은 이런 쪽을 이게 신호탄이다. 지금 광산이 여기저기서 M&A라든가 그리고 또 지분 투자 이런 식으로 우리 힘드니까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지금이라도 좀 지분 투자 받아주실 분 이러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들. 이거는 업황에 대한 재편 신호탄이다 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이어지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봤었던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직전 고점, 이게 딱 직전 고점이죠. 거기서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3일선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3일선 이탈한다 그러면 또 여기나 이 밑에 또 대응할 자리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탈, 그러니까 1차 미리 다 쓰면 좋겠는데 직전 고점대에서 힘없이 툭 밀린다. 이거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혹시 따라서 3일선 이탈한다 그러면은 비중 조절하세요. 네, 비중을 해놓으시고, 만약에 이런 때 저희 이런 때라든가 크로스 자리를 들어가는 때 이런 때 혹시나 매수가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때였으면 지금 손해는 아닐 겁니다. 네,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하셔서 다시 또 비슷한 자리 들어오는지 55일선까지 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줄여놓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ARM은 3일선입니다. 네, 지금 흐름 딱 3일선에서 지지받는지 아닌지 보고 대응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약간 IT가 그렇게 썩 만만한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 받으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이것도 조절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때는 요쯤 됐었나요? 1월달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에이직에 대해서 변화가 들어갔을 때 가장 수혜적인 종목, 그래서 그때 했다가 크게 수익 나셨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근데 잘 하셨고요. 잘 하셨고, 근데 지금은 또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지지를 못한다. 3일선 이탈이다. 지난번에 그때 $70 때 60 몇 달러였다고 쓰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은 많이 났지만, 그리고 또 미국장은 항상 또 수익 난 것들도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중에 세금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챙기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냥 쭉 끌고 가서 그냥 계속 가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비중 관련돼서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도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미국장의 종목들은 그래도 비교적 저희 추세, 저희 종목들 흐름들이 그나마 잘 맞아갑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장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매매하면서 느낀 거는 크로스 자리 있죠. 이런 때 되게 잘 맞아요. 크로스 자리 쪽이. 그러니까 3일선에서 13일선 크로스 자리에서 추세로 강화가 돼가면서 쭉 움직이는데,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들어오기 시작한다 라는 쪽들 13 쪽이 더 잘 맞더라고요. 이게 의외로 추세가 너무 쭉 하고 강화되는 스타일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 그래서 크로스가 들어온다 이런 자리는 한번 응용해 보셔도 괜찮고, 그러다가 그냥 55일선 이탈한다 그러면 비중 줄이거나 약간 손절로 대응하셔서 다음 자리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외로 잘 맞는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그거 볼까요? 급등주의 또 전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는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메타도 그렇지 않습니까? 3일선을 안 깹니다. 3일선 박스권 이런 자리 안 깨고 13일선 올라올 때까지 또 기다리겠죠. 이런 흐름을 봤었을 때 이런 거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고점대에서는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근데 메타는 이제 비용 구조는 해결했고 이제 수익도 어느 정도 좀 챙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QA 확장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많이 볼 겁니다. 그러면 메타 지난번에 어떤 $199짜리 오큘러스 3XR인가 오큘러스 XR인가 요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의외로 또 하나 장점으로 나오는 게 가벼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비전 프로와 생각해 봤었을 때, 핵심은 비전 프로를 이번에 환불을 한다는 쪽의 내용도 나오지만 그거는 좀 기사가 오버했습니다. 환불을 얼마나 하는지 얼마큼 되는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이렇게 그런 기사를 썼다, 약간 삼성이 좀 돈을 쓴 언론에 돈을 쓴 이런 느낌도 좀 나고 있고요. 좀 견제하자 이런 쪽에서 나왔던 기사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자세한 수치가 안 나옵니다. 근데 뭐가 어쩌고저쩌고 안 좋다고 그러면서 반품한다, 이게 무슨 기사입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 같은데 이건 너무 거기 끌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큘러스 쪽은 생각보다 가볍다. 하지만 공간 컴퓨팅 개념이 없고 AR 같은 경우도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나 이것까지 개선돼서 $199다.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VR이라고 하는 가상현실 쪽에 충분히 집중하면서 나오는 가성비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오면서 혹시 인기를 끌어서 비전 프로가 열어놓은 거 우리가
도움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또 메타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쪽에서 정확하게는 만약에 이게 좀 이탈한다, 455달러입니다. 여기 이탈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메타 플레이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일단 좀 고점에서 사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갭이 이만큼 나온 만큼 이거를 메꾸지도 않을 것 같아요. 실적이 레벨업된 차원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다 보니까. 예전에 엔비디아도 이런 자리가 한 번씩 나왔죠. 실적 발표할 때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은 실적 발표해서 호실적이고 지금 앞으로 가이던스를 생각보다 강하게 줬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갭 메꾸기 잘 안 나옵니다. 갭 메꾸기 근처만 가게 돼도 매수가 오히려 유리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이 상황들은 약간 박스권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아직은 미국 시장이 좀 조정받는 쪽에서 이 정도 훼손되지 않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한번 또 대응해 볼 만한 쪽이 메타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 유니티입니다. 유니티는 지금 1차 엔빌 저항이죠. 이때는 줄이고 50월세는 늘리고 여기를 일단 왔다 갔다 하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때 못 줄였다 하시게 되면 좀 약간 좀 그렇죠. 예, 근데 줄여 놓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아직은 33달러대 여기서 어떤 공방이 좀 펼쳐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거 보고 하자 라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로블록스 같은 종목이나 유니티가 움직이려고 하려면은 로블록스도 한번 볼까요? RBLX 이것도 거의 비슷하죠. 패턴들이 쭉 가다가 지지받고 이런 자리들 와 지지 잘했네요. 이런 거는 한번 들어가 볼 만은 하죠. 근데 빵 뜨다 보니까 떴는데 자리가 어디죠? 적정 고점하고 이런 자리들 나왔다. 엔빌이다. 무리하면 안 되겠죠. 들어갔다가 한 10% 뭐 미국장 시작하게 매매하면은 뭐 20% 30% 수익 뭐 방방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매매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끊어서 대응하고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유니티도 지금은 약간 그런 변화겠죠. 그래서 33달러대 흐름들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어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아직 지금 미국 시장이 강한 게 아니고 또 이런 지금 이쪽은 거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러셀 2000 이런 중소형주 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러셀 2000 마찬가지고 신흥국 마찬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금리 저렇게 높고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29일날 발표될 PC 지표 쪽으로 많이 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요. 이런 때 해결이 안 되는 이상 기대감을 팍팍 올리지 못하는 이상 이쪽은 약간 지금 나오는 매크로 지표 가지고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묵직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쪽에 나오는 신흥국 쪽에서 한국의 중심 IT 이런 것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고 성장주 이런 것도 지금 성장주는 금리가 떨어지는 거 봐야 팍 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 성장주 개념들은 지금 당연히 안 되고 약간 좀 위축되고 그리고 또 흔들림 나오게 되면 다시 봐야 되고 하는 그런 흐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그래도 이런 쪽에서 뭐 이것저것 다 되고 나는 그래도 대응해 보겠다. 제가 보기에는 SK 하이닉스 맡긴 좋은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쪽이 가장 그러니까 뭐 좀 그렇다고 시장에서 대응을 이것저것 하기 싫고 그리고 한 종목만 집중적으로 매수하시겠다. 그걸 가지고 어떤 저희 스타일에 맞게 딱딱 움직이겠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최고입니다. 제가 보기엔요. 그리고 가장 탄력적이고 그리고 보니까 지금 최근에 나왔던 JP모건 리포트 보니까 17만 5천원 나오고 대부분이 18만 원대로 지금 거의 글로벌 IB 쪽에서 맞춰지는 것 같아요. 물론 투자 의견이 오버웨이트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는 쭉 보다 보니까 핵심은 뭐 HBM, 엔비디아와 함께 성장하는 거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HBM의 독주를 하는 회사, 그러니까 거의 독점적인 납품 회사. 그러니까 HBM에 대해서 삼성전자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마이크론 얘기 전혀 없습니다. 이런 쪽 얘기 안 나오고 하이닉스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엔비디아와 함께 성장하는 대표적인 회사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수혜주는 엔비디아겠지만 당연히 엔비디아겠지만 엔비디아 수혜 쪽으로 국내에서 찾을 수 있는 대표 주자는 하이닉스가 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목표는 이 정도까지 또 글로벌 IB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 다음 목표가 20만 원대까지는 가볼 수 있겠다. 15만 원 터치했습니다. 근데 터치했는데 그거 가지고
일단 뭐 만족 못하겠다, 가보자 라는 내용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혹시나 인텔이 좀 사고치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바라봤는데 55일선에서 걸쳐져 있고, 제가 보기엔 이번에 최대 수혜는 인텔로 보여지고 있지만 인텔에 대한 반응이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럴까? 설마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약간 의문감. 그래서 인텔에 대한 실망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인텔에 대한 실망은 벌써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CPU 제대로 못 내놓으면서, 예, 그래서 다음 차세대 모델 뭐 그 사파이어 래피즈였죠, 그거, 예, 그거 내면서 그 한 1년 동안 무지 고생을 시키다 보니까 시장에서 실망감이 많이 커져 있고, 거기다가 이제 다음 레벨로 들어왔었을 때 제대로 기술력을 발휘하겠느냐라는 쪽에 대해서 아직 투자자들의 의문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정부를 힘에 업고 자본을 태워서 글로벌 여기저기에 파운드리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공장 세우겠다는 계획들이 구체화되고 확인되면서, 거기다 이번에도 차라리 오픈 AI가 우리 반도체 펀딩하는 거 거의 인텔 쪽으로 낙점을 찍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레벨업이 될 겁니다. 아직 그 전 단계다 보니까 기여 아니요 이런 느낌이죠. 맞아 안 맞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일단 55선 중심으로 지금 딱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뭐 보초병 정도는 괜찮습니다. 55선 근처 쪽에서. 근데 흔들림 보고 좀 아직 확신이 덜 찬 상태에서는 또 흔들릴 수가 있겠죠. 이번에도 똑같이 나스닥 지수 조정을 받거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흔들리게 되면 같이 흔들릴 수 있는 버티는 쪽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